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발표했죠. 산유국의 꿈을 얻고 관련 주식만 들썩이고 있을 뿐 정유와 석유화학업계는 의외로 차분합니다.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산유국의 꿈이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직접 발표했죠. 140억 배럴 최대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이인철 소장님, 우선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 핵심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핵심은 일단 경북의 이제 포항 앞바다입니다. 예. 영일만에서 38에서 100km 떨어진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의 가스 석유 매장 가능성이 크다라는 물리 탐사 결과를 이제 밝히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과연 이 140억 배럴이 도대체 얼마나 한 규모인지, 네. 또 이건 누가 조사를 했는지, 또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우선 140억 배럴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다. 5배. 네, 이 현재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한 450조 내외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 2,200조 원에 달한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가스의 경우에는 천연가스의 경우는 최대 29년 가량, 그리고 석유의 경우는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라고 네. 밝히고 있고, 이게 과연 누가 조사했는지. 조사. 그렇습니다. 미국의 액트지오사라는 회사인데. 액트지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네티즌들이 검색을 해보니, 야, 인원 직원도 얼마 안 되고 이 신뢰성 있어? 라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래요? 정부가 부연 설명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정유업체들은 자산에 자체적으로 심해 탐사 팀을 운영하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심해 기술을 평가하는 전문 기업은 좀 드물다. 다만 이 업체의 경우에는 엑선모빌 출신의 팀장이 독립해서 만든 회사다. 예. 그리고 커리어도 화려하다는 겁니다. 네. 남미 가야나 광고를 비롯해서 카스피의 가나 유전을 발견을 주도한 전문가다라는 것도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서 네.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5개월간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네. 그러니 충분히 검증 절차를 거쳤으니 믿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최대 140억 배럴 액트지오라는 미국의 전문 기관이 이런 데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5개월간에 걸쳐서 신뢰성 탐사를 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물리 탐사라고 했거든요. 현재. 자, 교수님 전문가로서 이 물리 탐사 결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리 탐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석유가스가 이제 지하에 있으면은 지상에서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초음파처럼 예. 우리가 몸의 어떤 구조들을 알기 위해서는 초음파하는 것처럼 이제 사이즈믹이라는 탄성파 탐사를 이용해서 예. 물리 탐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석유를 아는 게 아니라 석유의 부존 여부를 아는 게 아니라 석유가 들어있을 수 있는 구조, 구조. 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석유를 담아둘 수 있는 집의 모양을 찾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냥 그 집이 사실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뭐 물이 차 있을 수도 있고, 가스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근데 석유를 하려면은 실제적으로는 석유가 만들어진 장소랑 예. 지금 현재 모여 있는 장소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데는 유기물이 많은 데서 만들어져서 예. 석유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상승을 계속해요. 예. 그러다가 이런 구조를 만나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고여 있죠. 그걸 거기에 이제 집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매장해 있다. 예, 요 구조를 우리가 트랩이라고 얘기를 부릅니다. 트랩. 예. 그러니까 뭐를 가둬두다. 그러니까 석유가스를 가둬주는 게 트랩이기 때문에 예. 그럼 물리 탐사는 그런 구조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아는 거고 그 구조가 크다 작다를 이제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석유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시추를 해서 예. 땅 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리고 거고. 어제 발표한 것은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구조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런 맞습니다. 거네요. 예, 예. 이제 그러면 시추를 구멍을 해야죠. 뚫어서 시추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양이 또 꽉 차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이제 저류층의 두께라고 얘기하는 그 두께랑 예. 크기를 곱하면 전체 부피가 나오고 예. 그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이제 이런 계략적인 숫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물리탐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물리탐사 결과로만 해서 최대 140억 배를 하니까 증권시장에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또 그러던데 지금 뭐 아주 석유가스 관련주들 급등세를 이어간 거죠? 석유 관련주들, 가스 관련주들 플러스 예. 강관, 철강 관련주까지 뛰고 있습니다. 강광. 네.
어제 사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가스공사는 굉장히 대형주기 때문에 네. 1999년 이제 이 코스피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30% 상한가를 예. 쳤고요. SK 가스 역시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뭐 다 올랐고요. 예. 여기에다 뭐 한국전력, 포스코 인터내셔널, 동아지질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기업들 다 뛰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검색을 했나 봐요. 석유라고 검색하면 네. 한국 석유라는 굉장히 엉뚱한 회사입니다. 한국 석유 회사가 아니다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어떤 회사인데요, 저거? 이게 아마 이제 석유의 잔존물이죠. 네. 우리가 이제 골탕이라고 하는 그 이제 부존물을 이제 하는 회사인데 네. 이 석유 채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테마주를 엮여가지고 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네. 아니 지금 발표 주체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대통령실 그리고 산자부 장관이 나와서 하니 야 지금은 뭐 유전 개발 단계 첫 번째 단계이지만 네. 탐사 검증 수준을 넘어서 예. 생산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아니냐? 이것 쪽이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 이 석유나 이런 이제 자원의 경우에는 정말 파봐야 한다. 네. 끝까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제 검증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거기 존재가 확인한다 되더라도 그게 채굴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여부는 별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장량이 어떤지 채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서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것도 누가 수혜주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지금은 돈만 들어가는 단계예요. 예. 한국가스공사 플러스 해외 투자, 네. 정부의 돈만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조금 이런 테마주에 휩쓸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한국석유라는 회사네요. 이게 아까 이 석유하고 관련은 아스팔트 뭐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상한가를 계속하니까 이런 거야말로 참 투자자들 유의를 좀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자, 물리 탐사 결과에 이제 석유가 매장돼 있을 거라는 집을 이제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뭐 시추를 한 번 더 해본 것도 아니고 그동안 별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액트 지오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뭐 그동안에 무슨 뭘 한 게 있어요? 바다에 가서? 이제 기존에 이제 한국에서도 동해에는 이미 가스전이 한번 발견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을 물리 탐사도 좀 정밀하게 하는 이제 3D 물리 탐사도 하고 예.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서 이제 오래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마 프로세싱을 다시 해야 조금 더 그 자료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세싱을 다시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탐사한 자료를 취득을 하면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지층으로 변환을 하거나 할 수 있게 깨끗한 층을 해서 뭐 노이즈는 없애고 시그널만 받아가지고 하는 자료들을 프로세싱하는 거를 거쳐서 예. 이제 깊이별로 층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 발전이나 뭐 컴퓨테이션 시간들이 많이 발달을 하면은 더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 그 어쿠스틱 밑에서 얘기하는 이제 초음파를 할 때 초음파도 영상을 깨끗하게 하느냐 아니냐 하는 기술들이 있죠. 예. 그거랑 똑같이 그 프로세싱을 잘하면 선명하게 있는 지하에 있는 구조들이 보이니까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전에 명확하지 않은 구조들을 좀 해석을 잘해서 이쪽 부분이 유망성이 있는 구조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정교한 눈으로 네네. 봤다. 예. 그런 얘기네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단계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도 있고 얘를 프로세싱하는 단계도 있고 얘를 해석하는 단계도 있는데 이런 구조를 찾는 거는 해석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들의 힘을 이제 빌려서 이제 구조를 도출을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석유 회사들이 비슷한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이제 최대가 석유와 가스 140억 배럴. 가스가 뭐 4분의 3, 석유가 4분의 1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대로 만약에 매장량이 있어 생산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산유국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정부의 발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최대치예요. 예. 지금 액트 이 비즈사가 얘기한 건 최소는 35억 배럴에서 예. 최대는 140억 배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로 140억 배럴이 정말 매장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4분의 1 석유가 무려 42억 배럴이니까 우리가 1년에 원유 에너지 수입이 한 10억 배럴 정도 됩니다. 10억 배럴. 그러니까 이제 4년 이상 쓸 수 있는 분량이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앞서 이제 동해전 가스 말씀하셨잖아요. 네. 당시에 1998년에 발견돼서 2004년부터 상용화가 됐는데 14년 동안 4,500만 배럴이에요. 네. 4,500만 배럴 생산하면서 지금은 다 써서 고갈돼서 폐쇄된 상태지만 당연히 그 동해가스전 위를 또 탐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얘기한 8강구, 6-1광구, 영일만에서 38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전체 구역의 한 35%를 앞서 2D, 3D로 이제 지진파를 보내면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이 만에 하나 이제 42억 배럴만 하더라도 석유 매장량 기준입니다. 매장량 기준. 매장량 기준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금 석유 하나도 안 나라는 나라에서 갑자기 순위가 예. 한 뭐 최고 낙관적인 데는 11위까지도 11위. 예, 매장량 기준, 석유 매장량 기준 11위까지도 뛸 수 있다라는 이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0억 배럴이 다 그대로 매장돼서 생산이 된다면 뭐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만 11위 산유국이 될 수 있다. 교수님, 저 신 교수님 그렇게 어떤 그 산유국 순위를 할 때 어떻게 그렇게 규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을 뭐를 주는지에 따라 다른데 예. 이제 뭐 그 나라에서 발견된 모든 광구를 다 합하면 그게 이제 매장량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매장량하고 자원량이라는 이제 말에 구분을 두게 돼 있습니다. 매장량과 자원량. 자원량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매장량이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상으로 해수가 가능한 양이기 때문에 예. 탐사 단계에서는 매장량이라는 말을 석유 쪽에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써요? 예, 자원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원량. 예. 어제 우리는 매장돼서 아마 매장돼 구조량. 있는 자원량으로 나왔을 겁니다. 아, 자원량으로. 예, 왜냐하면 이 매장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 회사의 가치를 그 석유를 생산하는 E&P 회사들이 가치를 평가를 할 때 매장량이랑 그해 말에 유가를 곱해버리면 그게 자산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여기도 잘못된 게 매장량을 한꺼번에 다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30년 동안 나눠서 생산을 하는데 회사의 가치는 전체 곱하기 올해의 유가를 해보니까 내년의 유가 다르고 네. 10년 뒤의 유가가 다르기 유가가 때문에 다른데. 사실은 이 회사 가치가 허수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회계를 처리하다 보니까 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정통적으로 E&P를 좋아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냥 매장량만 가지고 그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데 여기에 이제 회계 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막 얽히설키 되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회사의 뭐 투기 자본이나 다른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주식 시장에서 데피니션을 딱 줍니다. 정의를. 그러니까 개발 단계 이상으로 넘어간 광구에 대해서만 그러면 매장량이라는 매장량을 단어를 가지고. 쓰도록 하자.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산유국 아까 이게 다 140% 최대치로 생산이 된다면 11일이 산유국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정말 축복이 내려지는 겁니까?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우선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3%가 에너지 수입이에요. 23%.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정부의 입장은 이제 석유는 4년 이상 쓸 수 있고 가스는 29년 가까이 쓸 수 있다고 하니 일부는 우리가 대체 수입 효과가 도 있지만 예. 남는 것은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음. 그럼 에너지 수출국으로 이제 변모할 수 있다라는 것. 에너지 또 하나는 수출국이 되고. 그동안 계속 무역 적자 났다는 부분 두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에너지 수입 플러스 해외 여행 수지 적자였는데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페크가 자꾸 이 지금 2050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이게 유한 자원인 이런 이제 화석 연료를 굉장히 좀 가격을 조정하고 있잖아요. 카르텔을 까가면서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러면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일부. 예. 그러면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는 대륙붕이라고 해서 얕은 바다에서만 석유 시추 경험이 있는데 네. 깊은 바다, 해수면이 1km 이상 들어가서 네. 거기에서 다시 바닥을 1에서 2km를 뚫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수의 이제 정유업체들, 글로벌 정유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상업용이 되면.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리탐사 이 추정액 최대 140억 배를 한 액트지오 미국 회사를 조금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혹시 전문가로서 이 회사에 우리가 좀 믿고 그 수치를 믿어야 될지 어떤 정도 회사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까 이걸? 이쪽 분야에 이제 제가 전문은 아니죠. 왜냐하면 탐사 쪽도 있고 뭐 개발하는 분야도 있는데 교수님은 제가 개발 쪽- 추정하기에는 예, 저는 이제
그 저료공학이라고 해서 이 양이 얼마나 되고 하는 거를 평가를 시추가 끝난 다음에 주로 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회사에서 매장량을 주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회사가? 예, 매장량을 계산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탐사는 크기만 디파인이 돼요. 예. 얼마나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두께가 얼마가 되는지를 곱해버리면은 볼륨이 나오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모래 사이에 공극이라는 데 유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극이 몇 %가 되는지. 예. 이게 보통 뭐 15%에서 20% 내외로 그 모래로 된 암석에서는 있기 때문에 예. 그 암석 전체 부피 중에 뭐 모래를 빼면은 유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공극률이라고 해요. 그거를 곱하고 예. 그 공극을 물이 채워져 있는지 오일이 채워져 있는지 포화도라는 거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있으면 수포화도, 예. 오일이 있으면 오일 포화도. 그걸 곱해서 전체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아마 구조의 크기 정도만 예. 아마 주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거 크기 정도를 우리 정부에 줬을 가능성이 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용역을 하셨건 뭐를 할건 그거에 대한 것들을 아마 줄 거예요. 아마 저류층의 품질이 어떻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최대 최소 어느 정도의 양이 존재할 거라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 레인지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하니까. 이게 석유가 나와야 네. 이게 맞는 거지. 석유가 안 나오면 아무리 계산을 뭐 35억에서 140억을 한다고 해도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탐사 단계이기 때문에 추정되는 예. 그냥 예상되는 만약에 석유가 있다고 하면 이 정도의 양이 최소 최대 있을 거다. 그 레인지를 주는 거지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크게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아, 이 숫자를. 왜냐하면 석유가 나와야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지 석유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추를 해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시추를 좀 연말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상은 아마 계획-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이제 예산이 들어가니까. 네네. 그러면 정부는 이게 나올 확률을 20%라고 발표한 것 같아요. 네네. 20%라면 자원 탐사, 석유 탐사 20%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20%. 네, 일반적으로 한 10%에서 30%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예, 만약에 중동의 석유가 많은 지역에서 시추를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뭐 거기는 뭐 50% 이상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료가 아무도 없는데 동떨어진 데에서 시추를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죠. 예. 그러니까 실패한 데는 많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이제 세계에서 탐사 시추를 했는데 그 중에서 석유 개발에 성공한 게 평균 몇 %다. 네. 그런 의미인 거지 또 지역적으로 많이 차이가 사실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육지에서 네. 미국 같은 데 여행하시다 보면 캘리포니아 주에는 가면 땅을 그냥 파면 석유가 나와요. 그래요. 뭐 이렇게 그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육지하고 지금 대륙붕이라고 해서 이제 200m 이하의 얕은 바다하고 같은 바다. 그리고 점점점 심해 1km 이상 떨어진 바다 깊이가 이게 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점점 심해 쪽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글로벌리 전부 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도 1979년 이제 석유공사가 설립한 이후에 48번의 탐사 시추를 진행했는데 48번. 예, 동해에서만 27번을 냈고요. 예. 딱 한 번 성공한 게 동해가스전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니 11전 11기기 10번 실패하고 11번째 성공을 한 겁니다. 동해가스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 70년대하고 지금 2024년이니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기술이 점점 발달됐기 때문에 지금에 나온 20%도 상당히 심해 유전 발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높은 일반적으로 한 10%도 이제 채산성이 있다라고 해서 비용을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탐사 시출하게 되는데 우리도 하겠다라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대서양, 북해 거기도 굉장히 심해입니다. 네. 거기에게는 평균 채굴 성공률이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발표대로 20%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부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심해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아까 잠깐 동해가스전 얘기를 하셨잖아요. 90년대 후반. 혹시 동해가스전은 이제 다 가스가 다 나와서 이제 폐쇄된 거잖아요. 당시 네. 어땠습니까 그때? 아마 1조 정도 투자비가 들어가고 예. 아마 2조를 회수했으니까 들어간 것보다 이제 2배로 200% 회수를 한 건데 예. 국내에 이제 그 유전이 있으면 장점이 무척 많죠. 왜냐하면 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LNG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미국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미국이 MMBTU당 웨레드 가격이 한 3불 정도 돼요. 예. 근데 이를 한국에서 들어오면 LNG로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가스 가격이 LNG 가격은 유가에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을 비교해서 한 7배 정도 이제 7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배럴의 오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석유에 만약에 비해서. 오일이 70불이다. 배럴당. 그러면 LNG 가격은 한 10불 정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10불에 들어오면은 미국은 3불이잖아요. 한국은 비싸죠.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가스전이 나와서 가스를 한다. 그러면 그 차액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좋죠. 예. 그런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 탐사 성공 확률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전체를 내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느냐면 예. 잘 보시면 석유가 만들어져야 되죠. 일단. 예. 그다음에 집이 있어야 되죠. 예. 여기 중간에 이동을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만들어진 요소가 곳에서 저 매장돼 그렇죠. 있는 곳으로. 근데 이동. 이거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0이죠. 그러네. 그래서 이제 확률을 계산할 때 보통 이 탐사정이 성공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만들어질 확률이 몇 %냐. 예. 그럼 만약에 이게 50%다. 그다음에 이동할 확률이 50%다. 그럼 그 두 개만 곱해도 0.25예요. 예. 여기에다가 트랩이 구조가 확실하다. 사이즈 맥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게 100%를 하기는 뭐 하면 한 0.8만 하자. 예. 그렇게 해도 25 곱하기 8 하면은 20%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 요소를 확률이? 다 동시에 충족을 시켜줘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 남의 일을 안 되게 하긴 되게 쉽잖아요. 예.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안 되게 하면 되니까. 근데 잘 되게 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예. 왜? 모든 컴포지션들이 다 맞아야 그쵸. 되니까. 예. 이 석유 개발이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예. 실패는 병가지 상사예요. 실패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20%의 성공률이라는 소리는 8번은 실패했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그러네. 예, 한국에서도 뭐 11번째 성공하셨다고 예, 예.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래서 불확실성이 큰 거기 때문에 이제 확실성을 갖고 뭐를 일을 하면은 안 되고 일단 예. 단계별로 예.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 거를 디자인하는 게 맞지. 예. 뭐 처음부터 성공할 걸 가정하고 다 하려면 왜냐면 개발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릴 거예요. 개발하는데 생산하는 데까지. 그렇죠. 예. 일단 탐사를 시작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예. 그거를 생산할 때까지 한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려요. 왜냐하면 가스전 아주 작은 동해 가스전도 98년도에 탐사 성공해서 그다음에 2004년에 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6, 7년 걸렸잖아요. 이거는 웰이 3개밖에 없는데도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의 큰 규모를 한다 그러면은 평가 시추,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시추들이 많이 이어져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랑 그다음에 개발을 하려면은 생산 설비들을 해야 되니까 EPC 공사도 해야 되고 해양 플랜트 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시간이 꽤 10년 넘게 걸릴 겁니다. 10년 실제적으로. 넘게. 예. 그러면 매장돼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더라도 양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양이 돼야만 이게 뭐 우리 채산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래 생산을 할 텐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 이제 탐사 시출해서 성공을 하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매장량의 범위를 정한 다음에 예. 얘를 생산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생산 시추하는 시추공을 또 해야지 돼요. 탐사 시추는 정말로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려면 어느 거리로 시추공을 더 시추를 해서 얘를 생산할 건지 예. 그러면 그런 시추 비용도 들어가고 네. 이제 위에서 석유 가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분리하는 뭐 세퍼레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냥 생산 설비들이 또 위에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을 다 산출을 해서 전체 풀 사이클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경제성 평가해서 그 비용보다 훨씬 더 편익이 그렇습니다. 예, 있다고 예. 확신이 쓰면 이제 생산이 시작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발견을 했는데 양이 적다. 예.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못 하게 됩니다. 못하는 거죠. 관련해서 우리가 뭐 그동안 석유 개발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7광구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일 함께 개발하고 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일단은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최초로 이제 알려진 거는 1969년 유엔의 보고서였습니다. 네. 아시아 극동경제개발위원회 발표한 보고서에 한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자원 매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예. 그러자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1970년대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7강구 대륙붕을 영유권으로 선포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지리적으로 일본이 더 가깝습니다. 일본에 가깝다. 예, 그래서 네. 일본이 공동개발하자라고 해서 50년 공동개발 협정을 맺었고 그게 내년이 만기가 돌아오는데 중간에 일본은 한 발 뺐어요. 네. 여기 해보니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1980년에 이제 탐사를 중단해서
그 이후로 거의 방치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있기 때문에 7광구 위쪽이 6광구, 예. 그 위쪽이 8광구예요. 지금 발견한 게 6-1 8광구거든요. 음. 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게 매장량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매장량이 되게 많아. 그럼에도 많아요? 불구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경제성 평가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아니 그냥 수입하는 것보다도 이게 채굴하는 비용이 더 들면 그러니까요. 아까 할 투자 이유가 비용 얘기했잖아요. 할 이유가 네. 없거든요. 지금 보면 국제유가가 서부텍산 중진류 기준 오늘도 뭐 3% 넘게 빠졌거든요. 이제 그러면 배럴당 한 7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중동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게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낮아요. 거기 땅 파면 나오는 데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배럴당 드니까. 한 10달러 선이 마지노선이라고 하고 있고 미국의 셰일가스가 한 배럴당 한 네. 50에서 60달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면 네. 이게 생산동 투입 비용 대비 국제유가 더 오르지 않는다면 무용될 수 있는데 예. 지금 정부는 일단 5군데 지금 7군데 정도를 유망한 예. 지역으로 보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이제 크다라고 이제 잠정된 추정된 곳을 먼저 이제 올해 말에 해서 내년 상반기에 나오겠다라는 건데 이 시추 5군데 다 끝나는 것도 2026년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제7광구 그런 상황이고 아까 이 시추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말에 한다는 거잖아요. 탐사 시추를 이 구멍을 뚫는 거죠. 천공이네요. 그 구멍 뚫으니까 네네. 천공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한 구멍 뚫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어디에 시추를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이제 바다의 깊이가 뭐 1.5km 넘는 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추를 하게 되면 특수 리그를 하는 이제 시추선을 예. 가지고 와서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용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가 시추를 하든 안 하든 용선한 다음부터는 매일 돈을 줘야 돼요. 데일리 레이트로. 그래서 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수천만 불에서 많게는 1억 불까지 예. 심해에는 들고 근데 육상에 있는 광고는 뭐 수십만 불 아니면 수백만 불 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특수한 그 해상 광구의 딥시기 때문에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한 1,000억 가까이 1,000억 시추 이상. 항공이 아마 소요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우선은 정부 예산으로 할 텐데 앞으로 이게 탐사 시추가 계속되면 글로벌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나요? 이제 유망성이 알려지거나 예. 그쪽에서 관심이 있는 파트너들은 이제 조인트 프로젝트를 해서 같이 들어와서 아마 그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돈도 똑같이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비용이 회수가 되면은 그것도 똑같이 나눠 갖는 공동 운영을 할 가능성도 크죠. 아. 그거는 이제 이 포텐셜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또 뭐 한국에서 어떻게 외국에서 우리 광고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혹시 해외에서는 오늘 발표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그런 정보가 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아직 뭐 체크를 못 해봐서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참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관계. 네네. 근데 이제 뭐 하나 또 저 하기한 거는 이제 국내 가스전도 가스는 해수가 많이 돼요. 예. 한 90% 이상 해수가 되는데 오일은 잘 한 35%밖에 해수가 안 되니까 찾은 양 중에 오일은 60% 이상은 그냥 땅 속에 그대로 있어요. 회수가 안 된다는 매장 그 그렇죠. 지상으로 못 끌어 올리게 돼 있습니다. 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안에 있는 틈이 작기 때문에 물도 잘 안 흘리지만 오일은 더 끈적끈적해서 잘 안 흐르게 돼 있어요. 기술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물을 해서 밀어내거나 예, 예. 아니면 뭐 열을 가해서 점성도를 낮추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그 CO2를 저장하는 CCS로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제 탄소 중립이 한 20년 뒤에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개발을 하면 20년 뒤에 고갈이 다 된다면은 거기다가 CO2를 갖다가 포집해서 집어넣으면 스토리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동해 가스전을 지금 몇 년 후에 그걸 하는 거를 그 디플리트 가스전에다가 이제 런칭을 하려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리 영일만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 관련 토론 과연 산유국이 될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